소비는 받쳐준 상태에서 물가는 떨어진대. 골디락스지. 물론 지금까지는 가능했죠. 근데 지금부터는 3%대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를 좀 오늘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이제 멤버십 영상에서 이제 다루려다가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배웁니다. 보시면 돼요. 얼마나 뒤집어지는 거 배우는 건지.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뭐냐면 미국 CPI 차트입니다. 미국 CPI 차트. 최근에 코인 이슈가 달러 강세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로 야 코인 이슈야 달러 좀 떨어지고 있는데 달러 강세야? 안 되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영상의 썸네일 영상 보지도 않아. 달러 강세 올 수 있습니다 올 겁니다 했더니 야 달러 지금 강세 아니잖아 하락이잖아 그러고 있어. 답답합니다. 코인 이슈와 달러 강세 어떨 때 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어느 시점에? 달러 강세가 올 수 있다. 어떨 때? 어떨 때가 아니지 왜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달러 강세가? 우리 영국도 얘기했고 막 뭐 중국도 얘기했고 홍콩도 얘기했고 대답을 해주셔야 코인 이슈가 든든하게 경제 침체 다른 나라 흔들릴 때 그렇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신흥 국가들이 흔들릴 때 어디로 자산이 모인다? 달러로 모인다. 달러가 강세로 간다. 근데 지금 달러 떨어졌다 그래서 그냥 일이 일비야. 초파리보다 더 빨라. 달러 강세라며요. 답답합니다. 자,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이 안 됩니다. 떨어졌어요. 요거는 아주 유의미하죠. 국채 채권 수익률도 당연히 10년물도 떨어져야겠죠. 떨어져야겠죠. 달러 인덱스 보면은 자, 뜨는데 너무 오래 걸려 이거. 자, 99.615 아주 유의미합니다. 100이 떨어졌어요. 달러 인덱스 100이 안 된다는 건 100달러가 하락세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와서 자, 달러가 떨어졌고 달러가 떨어짐에 따라 국제 유가는 어떻게 될까? 국제 유가 금 가격은 어떻게 될까? 달러랑 원유 가격과 금 가격은 우리 어떻게 배웠죠? 반대다. 디커플링이다. 당연히 국제유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국제유가 최고치 마감 상승해야겠죠. 자, 금 가격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와 약세 3준의 최고 상승해야겠죠. 똑같이 국제유가 올라갔고 금 가격 상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이제 달러랑 원유랑 이게 왜 반대인지 자세하게까지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어. 항상 우리가 그냥 공식적으로 알고 있던 게 뭐냐면 달러가 오르면 주식 빠지고 코인 빠지고 원유 가격 빠지고 금 가격 빠져. 대신 달러가 떨어지면 주식 오르고 코인 오르고 금 오르고 국제유가 올라.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디커플링이 되는지 그거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6월달 미국 CPI가 3%가 발표가 됐어. 우리 이틀 전에. 그리고 근원 CPI도 4.8%. 물가가 어떻게 됐죠? 너무나도 좋게 나왔어. 자, 우리 어차피 알고 있었죠, 요거. 적게 나올 거.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미국의 시장 참여자들이 야, 연준의 금리 인상 요거 굳이 이렇게 높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CPI 발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7월달에 하고 9월달에 하고 아니면 11월달에 한번 하고 연내 2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는데 아니다. 물가 이렇게 떨어진 거 봤으면 7월달만 하고 지금은 9월달, 11월달 동결할 거야. 시장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금리 인상 한 번밖에 안 할 거면 당연히 달러 역시 어떻게 돼요? 떨어져야겠죠. 국채금리 쭉 떨어지면서 달러 떨어졌고 그리고 그렇게 떨어지니까 당연히 국제유가 올라가고 금 가격 올라갑니다. 주식 상승했고 비트코인 상승했죠. 물론 비트코인 시장은 리플 때문에 상승했지만 이해되셨나요? 미국 증시 오른 이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부터 갑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왜 달러와 국제유가, 금, 주식, 비트코인 이게 왜 커플링으로 가나요? 왜 디커플링으로 가나요? 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달러가 오르면 왜 주식이 떨어질까? 왜 비트코인이 떨어질까? 왜 국제유가 금 가격이 떨어질까? 왜 그럴까? 왜 디커플링일까?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오늘 내용. 달러 대체 자산? 대체제? 미국 외의 국가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 서로 상극? 그것도 맞다. 죽일 놈, 너 눈에 보면 죽여버린다. 상극 좋아. 서로 상극. 사이가 안 좋아. 어렸을 때부터. 달러가 오르면 달러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안전자산 선호, 패깅? 했지? 코인이슈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어. 달러 가치가 낮아져서. 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쉽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유가, 아니 원유, 금, 주식, 비트코인 뭘로 사나요? 뭘로 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로 삽니다. 달러로 사기 때문에 디커플링인 거예요. 자, 코인 이슈야. 이거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내가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이야. 오펙 플러스 대장이야. 원유를 팔아야 돼. 원유를 팔아야 되는데 달러 가격이 떨어졌어.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 원유 오펙 플러스나 빈살만이나 얘네들이 원유를 팔고 그 원유 거래 대금으로, 판매 대금으로 뭐를 받죠? 뭐를 받죠? 내가 이만큼 원유를 팔았습니다. 판매 대금을 달러로 받습니다. 5.1달러 우리 배웠죠. 자, 근데 내가 받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네?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빈살만 입장에서. 빈살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원유 가치를 올려야겠죠. 어떻게? 감산을 통해서. 이해되셨나요? 내가 원유를 달러로 사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졌네? 내가 이렇게 아무리 많이 팔아도 달러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수입이 불만스러운데? 안 되겠다. 원유 가격 올리자. 감산 통해서 원유 가격 올립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빈살만이 원유를 팔았어. 근데 달러가 강세야. 원유를 조금만 팔아도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오늘 매출 괜찮네? 그럼 원유 가격을 어떻게 해도 돼요? 굳이 올릴 필요 없고 조금 낮춰줄 수 있겠죠. 이제 이해되셨나요? 원유와 달러와 금과 왜 디커플링을 가는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안 돼.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비트TV가 1년 전부터 앞으로 리플 백지은님, 좋습니다. 비트TV 구독 해달라고 하시네요. 자, 비트TV 호언장담 하더니 진짜 맞췄다고. 좋아요, 백지은님. 자, 그럼 다시 한번. 다른 분들도 먹고 살아야지. 자,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을 못 넘었어. 떨어졌어. 달러가 하락을 했죠, 지금. 달러가 쌉니다. 자, 그럼 내가 빈살만이야. 빈살만이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빈살만이었으면. 야, 달러가 하락이네? 야, 안 되겠다.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 때, 8월달 정례회의 때 이거 다시 얘기해. 추가 감산한다고. 원유 감산을 줄이겠죠. 그럼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될까? 원유 가격이 쭉 올라갈 겁니다. 보이시나요? 달러가 하락하니까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밑꼬리 말고 윗꼬리가 쭉 올라갔죠, 지금. 보이시나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원유 가격이 이제 하반기부터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원유 가격이 최고 120달러까지 갔습니다. 예점. 12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7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여기서 더 빠지지 않아.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어. 76.8, 80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여태껏 CPI가 작년 6월달 9.1%를 찍었죠. 자, 이거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진짜 중요한 10분이에요. 자, 보시면은 지금 작년 6월 달에 미국 물가 9.1%를 찍었어요. 최고점. 최고점을 찍었고, 이번 달, 이틀 전에 발표됐던 미국 6월 달 CPI. 코인이슈가 이거 낮게 나올 겁니다. 왜 낮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낮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무슨 효과? 자, 언데이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님, 그렇죠. 기저효과. 기저효과가 뭐냐면 작년 동월 대비 1년 전에 9.1%가 나왔어. 그러면 1년 후인, 이번에 발표된 이틀 전 1년 후인 물가 발표할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9.1%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떨어졌냐를 보는 게 이틀 전에 나왔던 미국 CPI인데, 당연히 전고점, 최고점 9.1%를 찍었다가 지금 물가가 쭉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너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 기절효과. 기절효과. 너무 좋아서 기절이 될 정도로.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봅니다.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9.1%를 찍었고 그 다음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나요? 떨어졌나요? 작년 7월달 미국 물가 올라갔나요? 떨어졌나요? 떨어졌죠. 그러면 앞으로 8월달에 미국 7월달 물가가 발표가 될 건데, 이제 이거 다음 걸로 이게 나올 건데, 기저효과를 따진다 그러면 떨어졌어. 그러면 이 떨어진 효과를 여기에서는 못 본다. 지금까지는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세요. 이렇게 쭉 올라갔기 때문에 1년 뒤에는 이거 효과를 받았어. 쭉 떨어졌죠. 근데 이제는 이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기저효과를 플러스로 효과를 못 본다. 오히려 전월 대비해서 0.1%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 물가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거 이해 안 되시면 2번. 이해 안 되시면 2번. 그래서 코인 이슈가 8월부터 미국 물가 7월까지는 쭉 빠질 거예요. 근데 8월부터는 이거 장담 드릴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3.0% 발표됐죠. 이거 아마 8월 아마 13일, 14일에 발표가 될 건데, 그쯤 가서 코인 이슈가 다시 한번 짚어 드릴 건데, 3.4에서 한 3.5 정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다. 이거 이해가 안 간다고? 자, 기저효과라는 게 작년 대비예요. 작년도에 만약에 올랐어. 그러면 오른 만큼 효과를 보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올랐어.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서 떨어졌네? 떨어졌다는 건 물가가 아무리 크게 떨어지더라도 효과를 못 본다. 만약에 전월 대비 동결이면 어떻게 해요? 물가가 그대로야. 오히려 떨어져. 좋아. 근데 전월 대비 0.1%라도 상승한다? 원유 휘발유 가격이 갑자기 튀어서 방금처럼 달러가 하락하면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했네. 0.1% 상승을 했어. 그러면 그 추가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겁니다. 왜? 기저효과니까. 기저효과니까. 이번 달에 잘 나온 이유가 뭐예요? 고점을 찍었으니까. 최고점이었으니까. 근데 다음 달부터는 최고점 혜택, 이런 프리미엄, 버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 점점 떨어지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8월 달부터. 앞으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미국 물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 예측할 수 있을까? 기저효과 좋습니다. 반영될 거죠. 근데 물가가 떨어지는 기저효과가 반영된다 그러면 그만큼 더 크게 빠져야 돼. 만약에 휘발유 가격이 조금 튀었다, 렌트비가 조금 튀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파업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조금 튀었다, 그럼 이게 미친듯이 쭈르륵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물가가 치솟았고 9.1%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었던 제일 큰 공신, 1등 공신이 누굴까? 물론 기저효과도 있었지만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게끔 작용을 했던 애가 누구예요? WTI. 천연가스 때문에 미친듯이 상승했고, 원유 가격 때문에 미친듯이 상승했고,
얘가 1등 공신입니다. 근데 얘가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죠? 다시 머리를 치켜들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음 달 8월, 9월, 10월, 11월 미국의 하반기 물가도 장담 못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물가가 쉽게 빠졌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빠졌는데, 에너지 때문에 이게 다시 올라간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이슈가 일정 부분 아래에서는 쉽게 물가가 빠지지 않는다. 3% 아래부터는 쉽지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이제 좀 감이 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CPI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죠. 코인 이슈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근원 CPI가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막 뭐 이렇게 남겨주신 분이 있어. 자, 댓글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방송을 보고 남겨주셨더라고요. 자, 근데 이분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 자, 왜 이리 부정적으로만 보시나요? 소비가 위축이라기보다는 러우 전쟁 여파, 코로나 물류대란 여파가 정상화 잡혀가고 있다고 봐야지 인플레이션 요인이 그 문제가 크게 작용했으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가가 이번에 크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전쟁 때문에 공급망이 품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됐죠?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죠. 휴지 하나 못 사고 막 사는데 막 1인당 몇 개 제한해놓고, 근데 그게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정상적으로 잡혀져 가고 있고 그거를 좋게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코로나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 공급망 품목 현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갔던 것들이 다시 공급망이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물가에 영향을 줬던 건 이번 연도 상반기입니다. 이번 연도 상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번 연도 상반기 그 전부터 이미 공급망은 안정화가 됐어. 그러면 지금 물가가 빠진 거를 뭘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봐야 되냐면 원유 가격 빠진 거, 그리고 기저효과 이번 달, 그리고 소비가 점점 꺾여져 가고 있다는 거. 이 세 가지가 이번에 좋게 나온 미국 CPI의 결정적인 요인들입니다. 공급망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가 아니라. 이해되셨나요? 맥락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맨날 부정적으로만 본다, 잘못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제 뭐냐면 앞으로 이제 8월달, 9월달, 10월달 조금만 물가가 오르더라도 시장에 그게 바로바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막혀 있어. 쉽게 말해서. 물가가 이렇게 쭉 꺾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동반돼야 된다? 물가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쭉 2%까지 연준이 원하는 데까지 떨어지고 싶어. 그럼 뭐가 동반돼야 된다? 반드시 경기 침체가 동반돼야 된다. 경기 둔화까지. 왜? 소비가 줄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는 없대. 경기 둔화는 없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소비는 받쳐준 상태에서 물가는 떨어진대. 골디락스지. 물론 지금까지는 가능했죠. 근데 지금부터는 3%대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자기 입으로 그래. 적당한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있어야 물가를 확실히 잡을 수 있대.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고. 최근에 미국의 주택시장 반등하고 있죠. 우리 주거비용, 렌트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도 이젠 불안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CPI 좋게 나와서 막 시장이 좋게 받아들이고 축제를 즐기세요. 이 축제가 몇 개월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즐기세요. 즐길 수 있을 때 못 즐기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